슈퍼볼 트로피가 눈앞에 있던 그 순간 사이드라인에서의 환상적인 캐치, 완벽한 밸런스, 믿을 수 없는 토탭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지만 그 경기는 결국 NFL 역사상 최악의 역전패로 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선수는 그 뼈아픈 패배조차 그의 빛나는 커리어를 가릴 수 없는 리시버입니다. NFL 역사상 손꼽히는 피지컬과 누구보다 강한 정신력으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낸 진정한 괴물이죠. 고등학교 시절부터 전미의 주목을 받았던 운동 능력, 부상과 패배 등 모든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집중력, 그리고 얼마 전 조용히 헬멧을 벗은 이 선수, 지금부터 훌리오 존스의 인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의 본명은 퀸토리스 로페즈 존스. 1989년 엘러베마의 작은 도시 폴리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힘든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위험하기로 악명 높았던 폴리에서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마저 그의 곁을 떠났죠. 훌리오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타고난 피지컬과 힘, 태도, 그리고 집중력까지. 이 SI 기사에는 훌리오가 거의 슈퍼히어로처럼 나오는데 더 나이 많은 형들과 폴리 거리에서 1대 다수로 공 뺏기 게임을 하면 형들을 한 손으로 쉽게 밀어내며 항상 압도적으로 이겼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학생들보다 뛰어난 운동신경을 자랑했으며 11살 때 그 무겁다는 방수 부츠를 신고 덩크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육상에서는 멀리 뛰기와 높이 뛰기를 주종목으로 대회에 나갔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시절 한 대회에서는 190cm를 플로법이 아닌 가위 뛰기로 넘으며 몸을 풀었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선수들은 포기하거나 2위 싸움에 만족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농구 경기 중 풋백 덩크를 하는데 림을 내려다볼 정도로 높이 뛰었다는 둥, 2m가 넘는 수비수를 상대로 덩크를 너무 세게 하는 바람에 그 수비수의 손까지 덩크로 부러뜨렸다는 둥, 정말 믿기 힘든 전설들이 많은데, 솔직히 훌리오 존스의 플레이를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대단한 유망주였던 거죠. 클라크 켄트가 슈퍼맨이었던 것처럼,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었던 것처럼 퀸토리스가 훌리오였다는 이야기를 훌리오의 3학년 선생님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성격이지만 필드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슈퍼히어로가 되었죠. 당연히 미식축구에서도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뽐냈습니다. 이때 당시 별명이 와플하우스였다고 하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기사식당 같은 거죠. 언제나 열려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리시버로서 뛰어난 운동신경과 남들보다 더 큰 피지컬로 출전하는 경기마다 압도했습니다. 3년간 선발 출전하며 매 시즌 학교 최다 캐치 기록을 경신했고, 총 202개의 리셉션, 3,383 리셉션 야드와 40개의 리셉션 터치다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능에 눈독 들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닉 세이번 감독이었죠. 엘러베마 대학의 레전드 감독. SI 기사에 따르면 세이번이 훌리오를 발견했던 시기는 2006년이었다고 합니다. 엘러베마 감독으로서의 재임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이었죠. 세이번은 훌리오의 재능을 보고 무조건 데려와야겠다 생각했고, 그렇게 엘러베마로 진학한 훌리오는 팀 역사상 최초로 신입생 와이드 리시버로서 개막전 선발 출전을 하게 됩니다. 3년간 훌리오는 꾸준히 활약했고, 이때 당시만 해도 패싱보다 러싱을 훨씬 더 많이 하던 엘러베마의 공격 전술 체제에서 때로는 단일 시즌 패싱 공격의 거의 3분의 1을 도맡아서 캐리했을 만큼 세이번의 신뢰를 완전히 얻었죠. 특히 2학년 시즌 중 라이벌 루이지애나 주립대를 상대로 만들었던 73야드 터치다운은 훌리오의 뛰어난 가속 능력과 스피드를 증명했고, 이런 하이라이트 플레이들을 업고 2009 시즌에 엘러베마의 17년 만에 우승을 이끌어냅니다. 그 후 엘러베마가 2015년까지 우승만 3번이나 더했던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훌리오가 엘라베마의 우승 문화를 부활시킨 주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훌리오는 NFL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고, 이 가능성에 애틀랜타 구단은 미래를 투자할 계획을 합니다. 훌리오에 관한 전설 같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2011 드래프트 전 컴바인에서 훌리오는 키 190, 몸무게 100kg 피지컬로 리시버 포지션에서 톱급 성적을 뽑아냈습니다. 제자리 멀리 뛰기는 그의 가장 높은 기록인 343cm를 기록했고, 40야드 대쉬는 전체 6위, 리시버 중 3위 기록인 4.34초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뭐 대단한 건 맞는데 그렇게 전설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컴바인 성적들을 발뼈에 골절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맞나 싶네요. 까도 믿기 힘든 이야기들밖에 안 나오는 유망주, 어떻게 보면 이미 증명된 괴물이었고 2011 드래프트 상위 라운드 픽이 유력했습니다. 이때 애틀랜타 구단과 토마스 디미트로프 당시 애틀랜타 단장은 절대 훌리오를 놓치면 안 된다고 판단했고, 원래 2011 드래프트 27번 지명권을 가지고 있던 애틀랜타는 클리블랜드와의 픽 트레이드로 6번까지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2011 1라운드와 4라운드 그리고 2012년 1, 2, 4라운드 지명권을 모조리 클리블랜드에 주며 훌리오의 미래를 투자합니다. With the sixth pick in the 2011 NFL Draft, the Atlanta Falcons select Julio Jones, wide receiver, Alabama. 총 5장의 지명권을 포기하며 거의 올인 배팅을 해버린 거죠. 애틀랜타는 그만큼 절실했고 그만큼 훌리오 존스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기대에 훌리오는 미친 듯이 보답합니다. 10년 동안 애틀랜타에서만 리그 탑 리시버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리그 최단 기간 1만 야드 돌파, 단일 경기 300야드 리시빙, 7번의 프로볼, 2번의 올프로 선정, 그리고 수많은 DB들을 무력화시키는 그 캐치들, 하이라이트 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기가 찰 정도인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훌리오보다 4년 전에 드래프트 되었던 칼빈 존슨 때문에 훌리오에 대한 감탄이나 경외심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 아쉬워요. 칼빈 존슨 때문에 훌리오의 플레이를 더 즐기지 못한 것 같아서 말이죠. 훌리오의 커리어 초반 시점까지 피지컬과 스피드, 캐치 능력과 경기 자각력을 다 고려해봤을 때 훌리오보다 대단한 리시버라고 하면 196에 108kg 피지컬로 40야드를 4.3초에 끊었던 칼빈 존슨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193, 95kg의 신체 조건과 말도 안 되는 40야드 기록 4.25초, 수동 계측 시간이었지만요, 를 기록했던 랜디 모스도 있지만 뭔가 스트렝스 면에서는 훌리오를 따라가지는 못했겠죠. 실제로 1990 시즌부터 봤을 때 단일 경기 300 리셉션 야드를 넘겼던 리시버는 NFL 역사상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칼빈 존슨과 훌리오 존스였죠. 어쨌든 그만큼 이 도미넌스, 경기를 압도하는 존재감과 플레이로 훌리오는 근래 탑3 리시버 안에는 무조건 들 만큼 보는 재미를 보장해줬던 선수였습니다. 특히 2015 시즌에는 경기당 116.9야드를 기록하며 팀 공격 전술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플레이했으며 NFL 역사상 5년 이상 뛴 리시버 중 칼빈 존슨과 안토니오 브라운 다음 3위로 커리어 경기 평균 리셉션 야드가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훌리오 존스의 커리어는 정말 오점이 없었죠. 딱 하나, 무관을 제외하고는요. 2016 시즌 2017년 2월에 열렸던 뉴잉글랜드 대 애틀랜타의 슈퍼볼 경기, 이 경기가 어쩌면 훌리오에게는 슈퍼볼 우승과 가장 가까운 기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로 전 경기인 그린베이를 상대했던 NFC 챔피언십에서 훌리오는 무려 180 리셉션 야드와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경기력도 최고였고, 시즌 전체적으로 애틀랜타는 전진 야드에서 2위, 득점에서 1위를 기록하며 밸런스 있고 폭발적인 공격력을 자랑했습니다. 물론 상대는 플레이오프 포함 18경기 중 16승을 기록했던 리그 최고의 리더이자 쿼터백 톰 브레이디와 감독 빌 벨리칙이 이끄는 뉴잉글랜드였지만, 페이트리어츠의 까다로운 수비도 애틀랜타의 공격을 잘 막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부분이었죠. 정규 시즌의 경기 평균 거의 34점을 득점했던 애틀랜타는 정말 막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슈퍼볼 초반부에는 경기가 정확히 이 흐름대로 전개되기도 했고요. 3쿼터 8분여를 남기고 28대 3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시청자는 역대급 원사이드한 경기로 슈퍼볼이 싱겁게 끝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뉴잉글랜드가 28대 20까지 따라붙었을 때까지만 해도 훌리오 존스의 저세상 캐치로 애틀랜타가 이길 줄 알았죠. 오른쪽 사이드라인, 수비수를 앞에 두고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팔을 최대로 뻗어 공을 잡아 필드 바깥쪽으로 나가며 두 발끝으로 완벽한 토탭까지, 이 27야드 캐치로 뉴잉글랜드 진영 22야드 라인까지 들어갔고, 여기서 뒤로만 가지 않고 필드골을 차면 투스코어 경기로 사실상 승부의 못을 박을 수 있었는데, 다음은 마이너스 1야드 러싱 플레이, 다음은 마이너스 12야드 색, 그리고 10야드 홀딩 페널티까지 순식간에 필드골 레인지 바깥으로 밀리며 애틀랜타는 뉴잉글랜드에게 동점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그렇게 동점, 또 슈퍼볼 역사상 최초의 연장전에서 끝내기 터치다운 역전까지 허용했죠. 너무 아쉬웠던 것은 이 경기에서 훌리오에게 공이 4번밖에 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4개의 타겟을 모두 잡아 팀 내 최다 리셉션 야드인 87야드를 기록하긴 했는데, 조금 더 공을 줬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만큼 훌리오 존스는 팀을 캐리할 수 있는 선수였고 이때 그의 폼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2016 시즌의 이 유일한 기회를 마지막으로 훌리오는 슈퍼볼 무대와의 연이 끊깁니다. NFL 역대 리셉션 야드 16위의 존스는 애틀랜타에서 2020 시즌까지 10년을 뛰었습니다. 그 후 테네시, 템파베이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각각 1년씩 뛰었고 무소속 자유계약 신분으로 2024 시즌을 보낸 후 올해 4월 4일에 은퇴했죠. 훌리오 존스는 불평 한마디 없었던 과묵한 슈퍼스타였습니다. 항상 팀을 위해 뛰었고 묵묵히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줬죠. 지금 생각해보면 인터뷰도 거의 안 하고 본인의 컨디션과 팀 그리고 경기에만 집중했던 미식축구의 진심이었던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반지를 끼진 못했지만 NFL 명예의 전당문은 이미 활짝 열려있죠. 어떤 스포츠 간에 팬마다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고 현황과 비교하며 그때가 진짜 좋았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도 2010년대의 칼빈 존슨이나 훌리오 존스의 대를 이을 만한 선수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마 체이스나 저스틴 제퍼슨이 잘해도 그때 그 칼빈 존슨과 훌리오 존스가 선사했던 느낌을 충족시켜주는 선수는 아직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른 이름들을 거론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결혼과 신혼여행을 마치고 이제야 정신을 조금 차렸네요. 다시 컨텐츠 제작에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미식축구 이야기로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